자, 이 지문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글인데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경제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글자가 왜 이래요? 다시 인플레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10,000원이 있었어요. 10,000원이 있고 삼각김밥이 2,000원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이 삼각김밥 2,000원짜리가 4,000원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때? 10,000원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어떻게 했다?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삼각김밥 5개 먹을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2개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10,000원은 그대로인데 이 10,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했다?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지. 맞죠? 그럼 만약에 월급도 그대로야. 월급도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가가 올라서 못 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올 때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이 저축을 하지 않고 월급 같은 거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로 금을 사던가 뭐 비트코인을 사든가 뭔가 자산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끌어서 집을 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겠지. 가상의 돈이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럼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냐? 이 은행에서 빌려주는 이 대출,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만약에 뭐 몇 억을 빌려서 이자로 100만 원을 내고 있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어떻게 되겠니? 대출을 더 받겠어? 못 받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경제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좀 얘기하고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중요한 거는 인플레가 무엇이고 인플레가 왔을 때 물가가 왜 오르고 정부가 왜 그런 대책을 세우느냐 그것만 좀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돈은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뭐 할 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방금 설명을 했죠. 따라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축입니다. 장려해요. 뭐를? 강한 정부의 대응,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정부의 대응을 부추길 수 있겠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니까. 정부는 대응을 해요. 뭐함으로써 대응을 한다. by ing.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대책을 세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 하기 위해서? 낙담시키는 거니까 못하게 하려고. 생성을, 추가적인 돈의 생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통한? 대출을 통한. 다음. 다른 추가적인 대출이 상환이 되는 거예요. fade back. 수동태죠. 상환이 됨에 따라 왜?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제 상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입니다.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분사를 B라고 했을 때 A가 B 한 채로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분사에서 결국 능동이냐 수동이냐 원형이냐 이런 걸 좀 조심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few가 붙었죠. 셀 수 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적어.
뭐하는? 새로운 대출을 take out 하는, 새로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뭐하면서 줄어들면서 with 목적어 분사. 돈은 이 유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disappear. disappear은 또 어때? 자동사니까 수동이 안 되겠죠. BPP가 안 돼요. 자, 주절은 여기고요. 그리고 또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능동으로 줄이면서 뭘 줄이니? 능력인데 사람들의 능력. 근데 뭐 하는 능력?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줄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구매를 줄이겠지. 그리고 따라서 또 분사구문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병렬이죠. 인플레이션에 압력이 점점점 뭐 하는 거니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구매를 줄이니까 당연히 경제학에서 기본 법칙이죠. 수요가 줄어들면 어때? 가격은 또 오르지 않아요. 사람들과 기업에게 어떤 사람들과 기업이니? 아직 갚지 못한 미상환의 대출을 가진 사람들과 기업에게는 증가된 비용인데 어떤 결과로? 아까 얘기했던 위의 내용과 같은 결과로 나온 주격관계대명사 그런 증가된 PP죠. 증가된 비용이 파멸적일 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어요. 대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원래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 냈어야 되는데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돼버리면 어떻겠니? 감당이 안 되겠지. 그래서 증가된 비용, 여기도 PP죠. 그리고 파산. 그것이 뭘로 이어질 수 있어? 직업에 대한 상실. 그럼 뭐예요? 실직이죠. 그리고 두 개니까, 그리고 각각 복수니까 수일치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A, B 이렇게 병렬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문장이 아니니까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집이나 자동차나 그리고 다른 대출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겠지. 이것은 또 뭘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라운드. 뭐에? 채무 불이행이야. 그냥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뒤따른 축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돈의 공급에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못 갚는데 돈을 못 갚는다는 것은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버린다고. 이러한 해결책,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해결책은 가져올 수도 있다. 뭘 가져올 수 있어요? as 그만큼 많은 혹은 더 많은 역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큰 역경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쪽은 배열 잘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고난은 어디로 떨어지게 되냐?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니? 이번엔 파워를 꾸며야 되니까 셀 수 없는 리트리스였죠. 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책에 영향을 미칠 힘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돼.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사는 사람들에게 물가가 오른다? 이건 어때? 그만큼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그래서 경제지문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요. 주제는 간단하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에요. 여기까지요.